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대학 입학 전형이 2의 2차 시로서 대입 전형의 유형이라든가 특징, 대비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대입 전형의 주요한 모습들을 본다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의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과거에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야기했던 실기 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교과를 기반으로 한 비교과 활동 그리고 기타 서류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전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죠. 그렇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역량을 일부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기는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우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교과 성적이라 할지라도 대학별로 성적 반영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중복 합격 경우가 많고 또한 이에 따라서 충원율이 높은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교과 성적 중심이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과 전형의 전형별 분류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선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런 경우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은 동일 대학이었던 레벨에서 본다면은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100이지만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과 영역으로서 출결과 봉사활동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결과 봉사활동은 대부분 정량화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부하고 면접을 함께 반영해서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1단계 학생부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이 학생에 대해서 2단계 면접을 보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에 대해서 면접을 치른 후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하고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교과 성적이 비슷한 경우에는 면접이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하고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이러한 대학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교과 성적과 함께 서류 평가가 정성적으로 반영되어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학교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 방법을 확인해보고 2, 3년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한 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과 서류가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반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다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도를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라든가 교과활동에서의 본인의 어떤 활동 내용들이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을 살펴본다면 우선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서류로 선발한 후에 이러한 선발한 학생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1단계와 2단계를 종합해서 선발을 하는 단계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기도 하고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만을 가지고 선발하기도 하지만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평가해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면접의 유형들을 살펴본다면 우선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인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서 내용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기반 면접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시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수험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면접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최근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축소되어지면서 교과 활동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한 교과 수업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 수업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연계하거나 확장하거나 심화하는 그러한 교내 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독서 활동 역시 중요합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이 깊게 탐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형 방법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가지고 대학 입학 정보라든가 결과를 확인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대학별 고사입니다.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논술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전공별 논술 유형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술 전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합격률이 낮고 충원률도 낮은 것이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중요한 것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본인이 충족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40% 이상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별로 논술 유형이라든가 출제 경향을 반드시 파악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과 경향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별 모의 논술에 참여한다거나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선행 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든가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논술 역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술은 수능과 다르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전략과 함께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논술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기실적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실기 실적 전형은 대체로 감소한 추세인데 대부분 예체능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실기고사라든가 아니면 입상 실적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분야 외에도 어학이라든가 수학, 문학 등에서도 실기 실적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실기 실적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실기 실적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간에 본인에게 어느 전형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우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은 교외 활동과 교외 수상 실적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실기 역량도 함께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하는가에 대한 정보 탐색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자, 정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군 각 1회씩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는 경향이 많죠. 그렇지만은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접 또는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해 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 합격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충원율까지 감안해서 충원 합격을 고려해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는 전형인 것입니다. 자, 이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감소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본다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군과 나군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다군에서는 가군과 나군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주로 가군과 나군에서 적정이나 안정 위주로 지원하고 다군에서 소신껏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지원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 수능 전형 지원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중요한 것이 활용 지표입니다. 즉 표준 점수라든가 100분위를 가지고 정시는 선발하게 되는데 본인이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수능 반영 영역이라든가 영역별 반영 비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대부분 대학이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일부 대학에서는 일부 영역만 반영하기도 하고 탐구 영역에서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그러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수학이라든가 과학 탐구에서 반영 방법입니다. 즉 필수로 수학과 과학을 요구하는 대학이라든가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가산점도 부여한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라든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등급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급에 따라 가지고 가점을 주는 대학도 있고 감점을 주는 대학들도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경우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 지원 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 대학별, 모집 단위별 인원 변화라든가 수능 반영 방법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원이 줄어든다면 당연하게 합격성이 다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반영 방법에 따라 가지고 본인에게 유불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환산 점수를 산출한 후에 그러한 연후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2, 3개년도 이전 입시 결과까지 확인한 후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